유로파 결승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뭐 단순히 우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단판 승부로 맨유하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지금 놓고 싸운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한 팀은 리그에서는 16위, 17인데 다음 시즌에 챔스 나갑니다. 둘 중 한 팀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예. 리그 16위랑 17위가 챔스 나가는 것도 웃기지만 유럽 대회 결승에서 이 두 팀 만나는 것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볼리팀입니다. 토트넘이 기어이 한 시즌 리그 20패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진짜 역대 최다 한 시즌 리그 패배가 19패였잖아요. 동률이었는데 넘어서게 됐고요. 그리고 아직도 리그 경기 두 번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 네.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팀이 몇 패를 하느냐, 뭐 경기를 이겼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죠. 이 시합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복귀전을 치렀다는 겁니다. 진짜 시즌 막판에 사실 발부상 당한 채로 굉장히 많은 경기를 좀 빠졌기 때문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손흥민 선수 무려 한 달 만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7경기를 건너 다시 경기에 나오게 됐고요. 이날 후반 13분에 투입이 됐어요. 좀 예상보다는 약간 좀 빠르게 투입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페드로 포로 자리에 투입이 됐습니다. 대신에 포지션은 최전방에서 뛰었고요. 포로가 빠지면 이제 그레이가 미드필드에 있었는데 내려와가지고 그 자리에 메우긴 했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남은 시간을 소화를 했습니다. 손흥민이 투입이 되면서 이제 왼쪽 윙에 마티스 텔, 중앙에 오도베르, 오른쪽에 마이키 무어 이렇게 이제 2선 동료들을 두고 경기를 좀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추가 시간 포함을 해서 35분 넘게 경기를 뛰었습니다. 수치를 보면 볼터치는 11번, 네, 박스 안에서 이제 11번 중에 무려 4번의 볼터치를 하면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슈팅 한 번 때렸습니다만, 네, 골이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패스 7번 시도해서 6번 성공했고, 옵사이드 반칙 한 번씩 있었고요. 경합 상황에서는 한 번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수치는 뭐 이렇긴 한데, 투입되자마자 스프린트를 시전했고요. 또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랜 시간 경기에 나오지 못한 아쉬움을 품과 동시에 좀 몸 상태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느껴지는 움직임을 개인적으로는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히 최전방에서 박스 안에 움직임이 좀 많이 있었고 슈팅이라든지 뭐 대각선 패스를 시도한다든지 한 달 쉰 것 치고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좀 30분 이상의 경기 출전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팰리스가 정예 멤버를 많이 선발로 내보낸 반면에 토트넘은 좀 약간 쉬어가는 경기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잡지는 못했습니다만 자 그래도 네 그동안 계속 복귀한다 안 한다 막 이러면서 거의 한 달을 못 뛰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느꼈던 걱정에 비하면 우려를 좀 많이 날려버릴 수 있는 시선을 낼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했다는 생각이 확실히 좀 들었고요. 이날 이제 32분 뛰었으니까 다음은 이제 빌라전 때 출전 시간을 조금 더 늘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하프타임 투입이라든지 저는 사실 선발 복귀를 유로파 결승 때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패턴이면은 다음 경기 또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을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구상을 하고 있는 뭐 상황인데다가 맨유하고 유로파리그 결승전 앞두고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벤치로 쓰고 선발로 내는 게 네, 어떤 복귀 어떤 그 타임라인을 봤을 때는 맞지만 오늘 경기하는 걸 봐서는 뭐 선발 가능성도 없지 않지 않나. 예, 물론 보다 현실적인 선택은 에스턴 빌라전 때 교체로 나와서 뛰고 오늘 경기만큼 뛰거나 아니면 뭐 하프타임에 들어오거나 유로파리그 결승전 때 선발로 나오는 그림을 좀 더 현실적으로 예상을 해야겠죠. 아마 풀타임 뛰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물론 만약에 맨유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전 때 선발로 나와서 경기 내용이 좀 안 풀려가지고 뭐 골이 없거나 아니면 득점을 그 팀이 해야 되는 상태로 막판까지 간다고 하면 계속 경기장 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이날 토트넘이 크고 작은 부상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전 시간을 빨리 늘리는 것이 그다지 네, 팀의 도움이 선수 본인에게도 그렇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개인이 또 여기서 또 부상이 도지거나 그런 어떤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날 손흥민 별 문제 없이 경기를 잘 마쳤습니다. 자, 이날 이제 시합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토트넘이 이제 팰리스와의 홈 경기에서 0대2로 완패를 했고요. 올 시즌 리그 36경기에서 11승 5무 20패입니다. 와, 진짜 승리보다 패배가 2배가 많아요. 엄청난 성적이죠. 팀 순위 역시 강등권 바로 위입니다. 17위까지 추락을 했어요. 이 순위표 보시면은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순위죠. 강등 확정이 된 세 팀 빼고 가장 잔류팀 가운데 최저순이니까 같은 시간에 열린 경기에서 기존 17위였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2대0으로 잡았습니다. 그것도 이제 올드 트래포드 원정 가서 참 토트넘 때문에 좀 가려져 있다고 해야 되나? 가려졌긴 하지만 맨유도 올 시즌에 정말 최악입니다. 어쩜 이렇게 경기를 못하나 싶을 정도로 골도 많이 못 넣고 있고요. 어쨌든 맨유는 토트넘이 쿠션 역할을 해준 덕분에 17위까지는 가진 않고 16위로 순위가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맨유 토트넘을 제치고 웨스트햄이 15위로 올라갔고 토트넘은 잔류권 최하위인 17위까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뭐 경기를 이날 뭐 잘했거나 뭔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쉽게 졌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예, 진짜 졸전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가 없는 경기였고요. 기대 득점 수치를 통해서 여기 옵타에서 분석한 요 매치 도미넌스 자료를 보면 여기 아래 빨간 게 토트넘이거든요. 홈 경기 맞아? 싶을 정도로 너무도 놀라운 졸전을 했다는 게 이 표에서 확연하게 보입니다. 홈에서만 벌써 그 시즌 9패째입니다, 리그. 진짜 좀 깝깝하고요. 예. 보라색 라인의 팰리스하고 격차가 이미 하프타임에도 이만큼 크게 벌어졌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양팀 뭐 주요 기록을 봐도 스코어는 0대2였지만 리그 순위 큰 의미 없는 팰리스가 각 잡고 덤볐다면은 이거 한 서너 골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압도적인 경기였습니다. 팰리스가 지금 12위인데 위로 올라가기도 애매하고 아래쪽으로 떨어질 리는 없는 그런 순위권이고 팰리스가 지금 이 시합이 지금 안중에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시합이 바로 이제 그 맨체스터 시티하고 FA컵 결승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올인하는 준비 지금 이번 주말에 경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토트넘하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밀렸다는 것이 상당히 좀 수치스럽다고 해도 좋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경기 2경기 남아 있지만 이제 FA컵 경기 여기서 이제 우승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물론 맨시티이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그 주말에 그 사우스햄튼하고 비겨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리그 최악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팰리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FA컵 우승을 노릴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날 뭐 선발 라인업은 주전 선수를 대부분 내보내긴 했지만 힘을 좀 빼고 경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패를 했다는 거고요. 기록만 봐도 슈팅 숫자가 23대 8입니다. 유효 슈팅 10대 1이고요. 아무튼 진짜 이런 팀이 유로파리그 우승해도 돼? 그런 생각이 절로 든 그런 시합이었고요. 뭐 물론 유로파리그 결승전 상대가 리그 순위 거의 맞붙어 있는 맨유라는 점에서 해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자, 토트넘은 이날 로테이션을 철저히 돌린 조합으로 경기를 치렀습니다. 골키퍼부터 비카리오가 아닌 킨스키가 나왔고요. 센터백 조합도 로메로 반더벤을 아끼면서 단소와 데이비스 조합으로 나왔고요. 중원에 아치그레이, 벤탄쿠르, 사르 그리고 쓰리톱에도 셉세비가 원톱이었고요. 오도베르, 마티스 테리 양쪽에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 메디슨하고 베리발이 시즌 아웃이 된 상황에서 좀 최대한 돌릴 수 있는 로테이션을 좀 돌렸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구성이었고요. 선수 교체 카드도 손흥민 포함해서 카드를 3장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좀 버리는 경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유로파리그 결승전만이 중요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그 결승전을 앞두고 좀 선수들의 몸 상태를 좀 조절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 결과
슈팅수 등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졌고요. 참고로 팰리스는 토트넘한테 굉장히 약한 팀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 홈 원정 팰리스가 다 이겼습니다. 뭐 일종의 스윕을 더블을 당했고요. 이게 1907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토트넘이 팰리스한테 2연패를 당한 것이. 게다가 팰리스한테 홈 패배를 당한 것 자체가 1997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28년 만에 홈에서 진 거죠.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는 곳에는 진짜 온갖 기록이 안 좋은 쪽으로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 보면요, 이날 그 에제한테만 2골을 내줬고 경기 시작 8분 만에 실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옵사이드 골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뒤로도 뭐 정말 대량 실점 안 한 게 다행인 경기였고요. 킨스키 골키퍼 선방 아니었으면 초반에 더 크게 무너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경기력이 별로여서 그런지 전반 15분 지나서 벤치에 앉아있는 손흥민 선수를 잡아줬는데 하품을 딱 엄청 크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는 포스텍 감독과 출전 시간 얘기가 된 상태였던 것 같고요. 전반에 다른 선수도 몸 풀 때도 몸을 뭐 일찍 풀진 않았습니다. 전반 16분께 원톱 셉셉이가 이제 부상을 당했던 토트넘인데 일단 괜찮다고 좀 계속 뛰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무리할 필요가 없긴 하죠. 결국 전반 18분 만에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키 무어가 투입이 됐고요. 경기 후에 포스텍 감독이 인터뷰한 걸 보면 셉셉이가 타박상 정도인 것 같고 괜찮은 것 같다. 큰 부상 아닌 것 같다. 이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들어갈 때 이제 포로 대신에 투입이 됐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 뛴 건 당연히 아니고요. 중원에 있던 아치그레이가 내려갔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톱으로 올라가서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습니다. 오도베르, 텔, 무어를 뒤에 두고 뛰었고 또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이 투입되니까 달려와서 주장 한 장을 넘겨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손흥민도 들어가자마자 스프린트하고 하면서 이제 의욕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89분쯤에 문전에서 이제 기회를 잡기도 했는데 상대 수비한테 이제 에워싸이면서 외곽으로 좀 밀려나는 모습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출전 시간이 그렇게 예상보다 조금 길게 주어지긴 했다 하더라도 이미 팀 분위기 기울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경기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무엇보다 이제 유로파 결승전을 앞두고 몸을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합이었다는 거. 유로파 결승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뭐 단순히 우승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단판 승부로 맨유하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지금 놓고 싸운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한 팀은 리그에서는 16위, 17인데 다음 시즌에 챔스 나갑니다. 둘 중 한 팀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네. 리그 16이랑 17위가 챔스 나가는 것도 웃기지만 유럽 대회 결승에서 이 두 팀 만나는 것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긴 합니다. 당연히 토트넘이 이겨야 되고요. 손흥민 선수가 주장 한 장 차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모습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경기 복귀전을 통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토트넘이 팰리스에게 패배했던 경기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